1679년 파리, 그해 유난히 많은 귀족들이 죽었습니다. 젊고 건강하던 남편들이 어느 날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부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았죠.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 죽음이 이어지자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파리 경찰청장 니콜라 드라 레니는 수사 도중 이상한 패턴을 발견합니다. 죽은 남편들의 부인 상당수가 같은 점술사를 찾아갔다는 것. 그녀의 이름은 카트린 몽부아쟁.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라 부아쟁. 그녀의 집 지하에서는 밤마다 촛불이 켜졌고 이상한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자는 오래 살지 못한다는 소문이 있었으니까요. 라 부아쟁은 원래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가난한 상인의 아내. 남편이 번 돈으로는 생활이 안 됐고 그녀는 돈을 벌어야 했죠. 그녀는 처음에는 산파 일을 했습니다. 아이를 받고 산모를 돌보는 일. 그러다 손금을 보기 시작했고 점술사로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찾아온 귀부인들은 점만 보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저 여자가 사라졌으면 해요. 라부아쟁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집에는 별채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굳게 문이 닫혀 있었고 밤에만 열렸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방에서 나온 여자들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반드시 죽었습니다. 별채 안에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검은 천이 덮인 그 위에는 역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죠. 촛불이 켜지면 의식이 시작됐습니다. 라 부아쟁의 옆에는 에티엔 기브루라는 신부가 서 있었습니다. 파면당한 사제, 검은 예복을 입은 그는 기도문을 읊었습니다. 발가벗은 채로 배 위에는 성배를 올려놓은 제단 위의 여자에게 신을 모독하는 기도와 사탄에게 바치는 간구를, 그리고 의식의 마지막 순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라부아쟁이 무언가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갓나 나이였습니다. 그는 아이의 생명을 끊었고 생명의 원천인 붉은 피를 성배에 담았습니다. 귀부인들은 그 피를 마셨습니다.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라부아쟁의 고객 명단에는 이름 없는 귀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높은 여자도 있었습니다. 몽테스팡 후작 부인 루이 14세의 공식 정부. 그녀는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에서 왕비보다 더 큰 권력을 누렸죠. 하지만 사랑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그녀를 비켜가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왕의 눈은 더 젊고 아름다운 여자들에게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몽테스팡 후작 부인은 초조해졌습니다. 왕의 사랑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그녀는 라부아쟁을 찾아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흥미사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갓난아이의 피가 그녀의 몸 위에서 성배로 흘러내렸고 그녀는 그것을 왕에게 먹였다고 합니다. 음식에 섞어서, 와인에 타서. 하지만 왕의 사랑을 되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새로운 의뢰를 했죠. 왕을 죽여주세요. 사랑을 얻지 못할 바에야 아무도 갖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라부아쟁은 독이 묻은 청원서를 준비했습니다. 왕이 만지는 순간 스며들도록. 하지만 그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먼저 문을 두드렸으니까요. 1679년 경찰청장 니콜라 드라 레니는 수사망을 좁혀갔습니다. 귀족들의 연이은 죽음. 그 중심에는 항상 같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라 부아쟁. 그해 3월 그녀는 체포됩니다. 그녀의 집을 수색하자 증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독약 제조 도구, 흑미사에 쓰인 재단,
그리고 정원에서 발굴된 수천 구의 영아 유골. 재판이 시작되자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고객 명단을 불기 시작한 겁니다. 공작 부인, 백작 부인, 장군의 아내, 대신의 딸. 그리고 그 명단의 끝에는 감히 입에 올릴 수 없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몽테스팡 후작 부인. 루이 14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정부가, 자신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흥미사에 참여하고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 하지만 왕은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릴 수 없었습니다. 왕실의 치욕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재판 기록 일부는 봉인되었습니다. 몽테스팡 후작 부인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궁정에서 물러났을 뿐. 하지만 라부아쟁은 달랐습니다. 1680년 2월 22일 파리 그레브 광장. 군중이 모여들었습니다. 라부아쟁은 화형대에 묶였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불길이 그녀를 삼켰습니다. 그렇게 파리를 공포에 떨게 했던 독약 사건은 막을 내렸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36명이 처형당했고 수백 명이 투옥되거나 추방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높은 곳에 있던 자는 끝내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권력은 언제나 진실보다 강했으니까요. 라부아쟁이 죽은 뒤 파리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귀족들은 이 사건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몽테스팡 후작 부인은 궁정을 떠났습니다. 수녀원 근처에서 조용히 살다가 1707년 사망했죠. 그녀의 장례식에 왕은 오지 않았습니다. 봉인된 재판 기록은 100년이 넘도록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얼마나 많은 이름이 숨겨져 있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17세기 파리의 밤, 촛불 아래서 벌어진 일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원에 묻힌 수많은 아이들, 그들의 이름은 아무도 모릅니다. 기록되지 않았으니까요.